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중국 축구에게 있어 운명이 걸린 날입니다. 다가오는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 이 한 경기가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도전이 계속될지 끝날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핵심 선수 2명이 누적 경고로 출장 정지, 거기에 부상자까지 줄줄이 발생하며 사실상 2군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중국에게는 정말 청음 같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중국이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과거에도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중국 축구.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원정은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중국 축구 대표팀에게 생존이 걸린 전쟁입니다. 현재 중국은 예선죄서 두 위를 사수해야만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이번 경기를 패배한다면요, 남은 마지막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 탈락이 확정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인도네시아전은 중국 축구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자 2030년을 향한 월드컵 장기 플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국에게 날아든 엄청난 호재, 바로 인도네시아의 2명의 주전 선수 누적 경고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핵심 멤버 3명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총 5명, 그것도 대부분이 주전.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믿기지 않아요. 자, 이런 찬스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지난 맞대결을 기억해보면 당시 인도네시아는 거의 베스트 전력으로 나왔지만 중국은 바이허라무와 장위닝의 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경기를 생각하면 이번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중국의 주요 선수들 우레이, 주천재, 장광타이 등 핵심 자원들이 복귀 예정입니다.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는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중국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집중력, 그리고 전술적 완성도입니다. 자, 이번 경기야말로 감독 이방코비치의 리더십이 시험받는 진짜 무대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국 축구가 왜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도 위태로운지 그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맞대결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중국은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2대1로 꺾었습니다. 바이허라무가 선제골, 그리고 장윤인기 쐐기골을 넣으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중국의 조직력, 체력, 그리고 수비 안정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불안감이 뚜렷하게 드러난 경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중국은 점유율 48%, 슈팅은 고작 9개에 불과했고 후반 들어서는 인도네시아의 거센 방역에 완전히 휘청였습니다. 자, 특히 후반 70분 이후에는 연속된 패스미스와 느슨한 수비로 인도네시아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여러 차례 허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두 번만 더 정확했다면 실점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스코어만 보면은 중국이 이긴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건 승리라기보단 그냥 간신히 도망친 경기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그때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었고 기세도 좋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죠. 반면 중국은 홈팬들의 응원과 약간의 운이 더해져서 이겨낸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정은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주전 몇 명 빠졌다고 해도 중국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땐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결국 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1차전에서 드러난 허점을 얼마나 보완했느냐, 그리고 체력과 집중력을 얼마나 끌어올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중국 대표팀의 현재 내부 분위기와 전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팀이 정말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지금의 그 중국 대표팀은 어떤 상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중국 대표팀은 전술, 전력, 정신력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술의 부재입니다. 이방코비치 감독, 분명 아시아 무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명장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선수들과의 궁합은 솔직히 말해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감독은 유럽식 전환 속도와 조직적인 플레이를 강조하는데 중국 선수들은 그 전술의 핵심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실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공격 상황에서는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선수가 부족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두 번째 볼, 즉 튀어나온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숫자 싸움과 위치 선정조차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수 구성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노장 무로에와 장위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합니다.
무로의 선수,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도전입니다. 그 열정과 투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요. 한 명의 개인기로 풀어야 하는 장면이 너무 많고 그만큼 공격이 단조롭고 읽히기 쉽습니다. 또한 장윤익 역시 부상 이후 폼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두 명에게만 계속 기대는 건 결국 자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더 치명적인 문제는 미드필드 연결고리의 부재입니다. 볼을 잡고 템포를 조절하고 앞뒤를 연결해줄 선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중앙에서 볼이 흐르질 않아요. 패스를 받아줄 것도 없고 누군가가 템포를 끊거나 조율해줄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공격은 단절되고 수비는 계속 뒤늦게 쫓아다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신력의 부족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카타르전, 싱가포르전 모두 후반 10분을 못 버티고 실점하면서 승점을 날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선수들 간의 조직력,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누가 중심을 잡아주느냐,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그 리더가 없습니다. 자, 누가 소리치고, 누가 방향을 잡아주고, 누가 무너진 분위기를 다시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모두 각자 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벤치에서 외치고, 선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그 사이 경기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주전 빠졌다고 해도 중국은 그 기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2030년까지 계획했던 월드컵 프로젝트 전체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과연 중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반등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시선은 다가오는 이 한 경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전은 단순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대는 주전 선수가 다수 빠진 인도네시아. 중국 입장에선 절호의 찬스죠. 무로에, 장이닝, 그리고 주천재까지 복귀 예정입니다. 베스트 멤버가 거의 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스쿼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건 선수 이름값이 아니라 전술, 집중력, 그리고 팀워크. 지금까지의 중국 대표팀은 기회가 와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결정력 부족의 대명사였습니다.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당하는 건 기본. 슈팅 수는 많지만 정작 골문을 향한 유효 슈팅은 적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스스로 망쳐버리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중국은 또다시 월드컵 문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중국 축구가 과연 아직도 희망이란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이 경기에서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여야 하는지, 실질적인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바로 에무로의 우레이입니다. 1994년생, 어느덧 35세가 된 이 선수는 오랫동안 중국 축구의 상징으로 불려온 공격수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이 사실상 그의 마지막 대표팀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무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기회를 절대 허비하지 않겠다. 이 말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무로에는 진심으로 마지막 불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 그 각오만큼은 박수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죠. 아무리 무례가 간절해도 그를 돋보이게 해줄 전술적 설계,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지원 없이는 결국 그 열정도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이제 무로에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중국 대표팀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정신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진짜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다면 팀 전체를 살려내는 플레이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인도네시아 원정은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 축구 전체 시스템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이방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드러난 전술 부재,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정신력, 무너지기 쉬운 조직력, 이 모든 약점이 이 경기 하나로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핵심 선수들이 빠졌고 중국은 무로에, 장이닝, 주천재 등 주전들이 복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 경기마저 잡지 못한다면 이제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중국 축구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이번 경기 결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축구를 향한 가장 큰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축구, 우리의 자랑입니다.